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 설명해 드리지요. 그 설명할 부분은 여기 도표를 그대로 놔뒀는데 구궁도에 후천 8개 구궁도에서 24절기가 배속되는데 이렇게 배속을 쭉 써놨지요. 그래서 이제 쭉 이어 설명하자면은, 자, 동지부터 이거는 이제 김은국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본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죠. 자, 여기에 숫자가 배속된다고 했죠. 숫자가 어떻게 배속되느냐. 자, 동지부터 시작해서 하지 전일까지 양둔이라고 했죠. 여기서 동지부터 시작해서 동지, 소환, 대한, 입춘, 우수, 경칙, 춘문, 청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까지, 망종일까지 하지 전일이죠. 하지 전일까지 해서 양둔국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동지부터 시작해서 간궁에서부터 해서 간궁, 진궁, 선궁까지 망종일 끝일까지. 그 순서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순서를 해놨어요. 이렇게 다음도 마찬가지도. 그래서 하지, 여기는 또 하지 1부터 시작해서 하지 소서 대서 입주 저서 백로 추분 할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여기는 이제 입동 소설 대설까지, 대설 끝 일까지가 음둔입니다. 하지 1부터 시작해서 대설 끝 일까지, 이게 이제 음둔국이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수가 여기서 어떻게 정해지느냐, 그 순서의 이치가 있어요. 이제 동지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자, 동지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1. 자, 1부터 이제, 여기 이제 1부터 시생되는 거죠. 시생되는 겁니다. 1부터. 이게 첫 번째, 1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구궁순으로 배열이 되는데, 그냥 이 양둔국 순으로 이렇게 배열해서 설명을 해도 되고, 그냥 후천 8개 순으로 설명을 하면서 배열해서 설명을 해도 돼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시작 부분은 이 동지부터 시작하고 입춘절부터 시작하고 춘분부터 시작하고 입하부터 시작하고 하지부터 시작하고 입추부터 시작하고 추분부터 시작하고 입동부터 시작하는 것은 시작일은, 시작 수의 개념은 첫 번째로 1부터 시작하고, 여기는 동지에서 감일이죠. 감일. 그래서 1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곤이죠. 곤이는 입추일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 2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진삼이죠. 진삼. 그래서 입춘 아래쪽부터 시작하니까 3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손사는 입하부터 시작하니까 4부터 시작하고, 중궁은 이제 오수이지만 여기는 이제 해당이 안 돼요. 배국, 여기 4, 24절호가 배속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6으로 와서 건육. 그래서 6부터 시작하고, 6부터 시작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칠이죠. 태칠은 여기서 역시 7부터 시작하고, 이제 간팔이죠. 여기서 8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2구, 여기서 9부터 시작을 하고, 이거는 음양도는 관계없이 후천 8개 순으로 시작되는 숫자를 먼저 기입을 했습니다. 그냥 이것도 중요한 순서죠. 순서. 이거 절대부터 시작되는 숫자니까. 그러면 여기서 입춘, 우수, 경칩했죠. 그러면은 이제 동지부터 시작하면 동지부터 시작해서 1 썼죠. 소환, 대한. 그래서 2, 3. 이제 이렇게 써지죠. 그러면 동지, 소환, 대한이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이제 첫 부분이 써지죠. 이 써지는 부분을 쭉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 3, 4. 3. 제가 잠깐,
자, 하지부터 대설절까지는 음둔이라고 그랬죠. 음둔은 이쪽은 양둔국이었고 이쪽은 음둔국이었죠. 음둔국이고 양둔은 순행하고 음둔국은 역행한다. 그래서 여기서 숫자가 주어지는 것도 여기는 양둔국에 해당이 되니까 순행하고 여기는 이제 하지절부터 음둔이죠. 음둔절은 역행한다. 그래서 역으로 1, 9, 구궁수니까 구궁수까지 있죠. 구궁수 2, 1, 9 이렇게 해당이 된다. 이쪽은 음둔국이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다시 양둔국으로 가니까 2, 3, 4 여기는 이제 동지부터 망종절까지는 양둔국이니까 순서대로 순행으로 하니까 3, 4, 5 선궁에도 역시 양둔국이니까 이렇게 쓰고지고 그 다음에 중궁은 빠지고 육궁은 여기는 이제 음둔국이죠. 음둔국이니까 역행하는 거죠. 7, 5 그래서 간8로 와서 간은 양둔국이니까 8, 9, 1 자, 2궁은 역시 음둔국이니까 9, 1,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순서는 첫 번째 순서로 이렇게 써졌죠. 첫 번째 순서는 이게 써지는 게 이 천인지의 작용이 여기에 주어져 있어요. 천인지의 작용이 주어져 있는데 이 첫 번째 쓰여진 것이 천인지 숫자로 이제 천수로서 먼저 천반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천수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천반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천반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어진 거는 천이다. 천으로 된 숫자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어지는데, 구궁이니까 이 숫자가 구궁순으로 쓰여져요. 구궁순으로 쓰여지는데, 이 원리가 천인지 원리에 있다. 육효 원리도 같이 주어져 있다. 육효 원리도 같이 주어져 있다. 이게 육효 원리가 이제 효로 하면은 한 괴를 이루려면은 이렇게 이제 건괴를 썼다면은 이렇게 이제 천인지로 해서 이루어지죠. 상중하로. 그러지만은 이 원리는 천인지의 개념이다. 그래서 첫 번째의 수는 천이라는 개념으로 이 상효의 개념으로 먼저 주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반이 또 이제 숫자가 쓰여지는데 동지부터 시작해서 쓰이면은 그 다음에 천인지니까 반드시 천지 다음에 사람이지요. 그렇지만은 위치는 사람이 가운데 있어요. 사람이 가운데 있죠. 중간에 가운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래쪽에 지는 아래쪽에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철저하게 이 천인지 사상이 들어있어요. 이 구궁수 배치가 천인지 사상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즉 효우 괴를 이루는 효우 이치하고 같이 천인지 들었는데 바로 옆에다 바로 숫자를 쓰게 되면은 말하면 지가 앞으로 가버리죠. 천진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인이 맨 아래쪽에 있는데 천지 아래 사람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하늘 아래 사람, 땅 위에 하늘 아래 사람이니까 반드시 다음에 주어지는 숫자가 이 하나 둘 셋 해서 이 절기의 동지 소환 대한 절기에서 하나 둘 셋 여기 이제 상효가 주어진 것이죠. 상효가 주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지어질 때는 지로 바로 와요. 지로. 인을 건너뛰고 지의 자리로 와서 3, 4
이렇게 4라고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거는 양둔국이니까 이제 순행에서 쓰여지죠. 4,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은 이제 상지가 되고 상효가 되고 이거는 이제 하효가 되죠. 이렇게 천인지에서 하효를 먼저 쓰고 이제 순행이니까 3, 4가 바로 여기 와서 여기 자리에 와서 동지부터 시작하니까 동지부터 동지 소환 대한 절기가 이러니까 그 다음 4, 5, 6 이렇게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 자리, 사람의 자리 여기에 숫자가 이제 사람의 자리에서 7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져요. 이게 천인지.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주어질 때에 이 이제 용어를 쓰게 돼요. 이것이 이제 뭐이냐? 이렇게 이제 주어져요. 상원, 중원, 하원. 이 부분을 1, 2, 3에서 4, 5, 6, 7, 8, 9 순행을 했다고 말이죠. 동지부터 동지 소환 제한 계절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1, 2, 3 부분을 상원이라 하고 그 다음 이제 지위로 와서 하여로 와서 4, 5, 6 들어가서 이거를 하원이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7, 8, 9에서 이거를 중원이라 한다. 자, 다시 먼저 쓰여진 1, 2, 3은 상원이라 하고 그 다음에 4, 5, 6 하요에 들어가죠. 천인지에서 땅의 자리죠. 그래서 이걸 하원이라 하고 중간에 쓰여진 7, 8, 9를 중원이라 한다. 이것은 김은둔가에서 절대적인 필요 용어니까 또 이 부분을 알아야 국을 세울 수 있어요. 이 숫자하고 연관돼서 상원, 중원, 하원, 동지, 소환, 대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양둔, 동지, 소환, 대안 적용해서 상원, 중원, 하원을 적용해서 이게 적용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있는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를 가지고 양돈, 동지, 중원, 칠국 이런 식으로 해야 이걸 알아야 이걸 볼 수 있어야 사주 국을 세울 수 있어요. 이것이 틀리면은 기의국이나 뭐든 여러 가지 국들을 물론 홍국세 두 가지인가는 세 가지죠. 세 가지는 국을 세울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거를 모르면 절대 국을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절대적으로 도표로 이제 쭉 써놓을 때니까 도표로 이렇게 해 놓으시고 시간을 넉넉히 잡고 쭉 이렇게 외워 놓으시거나 또는 도표를 보고 활용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거를 암통을 하시고 이제 손에 후천팔개 개를 넣었죠. 그러면 이 개에 감개면은 이걸 넣어요. 그냥 이걸 넣고 자기 순서대로 쭉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 알고 예를 들어 사주가 이제 어떤 것에 만세력도 없고 이제 모른다 했을 때 생년월일만 안다 했을 때 사주를 누가 적어왔다 이랬을 때에는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나 하루 이제 하지와 동지 차이에서 하루 이틀 안 맞는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아니고 이쪽 부분에 연관되어 있는 사주, 국, 생년월일에서 사주까지 쓰여진 세가 있다 하면은 이런 것까지 다 뽑아낼 수 있어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이걸 알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 이제 곤궁으로 가서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가 주어져. 곤궁은 이제 음둔국 역행이니까 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천인지의 원리는 똑같다. 그래서 구에서 다시 8 여기니까요. 9, 8, 7, 6 역시 마찬가지로 중원 가운데로 그래서 3, 2, 1, 9, 9, 8, 7, 6, 5, 4, 3 이렇게 해서 역순하면 반드시 역행이든 순행이든 반드시 먼저 절기에 따라서 상원국을 세우고 상원 숫자를 세우고 지지국으로 하효국으로 반드시 숫자를 포국한다. 양도는 순행하고 음도는 역행한다. 이것을 이치만 알면은 이 숫자를 안 외우지 않아도
단지 여기가 2부터 시작하니까 입주처에서 백로만 이렇게 여기다 넣어놓으면은 2, 1, 9, 8, 7, 6, 5, 4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건궁이니까 건궁 입주처에서 백로 이렇게 했죠. 그러면 상중하원이 되죠. 그러면은 이 상중하원을 정하려면 2, 1, 9, 8, 7, 6, 5, 4, 3 이게 이제 머릿속에 이 국을 세워놓으면은 다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국을 뽑아낼 수 있어요. 이제 복습이 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은 이제 입주절을 한다 그러면 이 여기가 이제 상원국이 되고 여기가 중궁이 이제 중원국이 되고 여기가 하원국이 되고 자, 상원, 중원, 하원이죠. 상원, 중원, 하원. 저서의 상원, 중원, 하원. 이제 상원, 중원, 하원은 역행이든 순행이든 똑같은 위치로 적용이 돼요. 마찬가지로 동지도 상원, 중원, 하원, 소환의 상원, 중원, 하원, 대안의 상원, 중원, 하원 이렇게 반드시 주어진다. 그렇지만 이 숫자가 주어질 때 구궁후 숫자가 주어질 때는 반드시 천인지 천인지 6효의 3효를 정하 1궤가 성립될 때 상원, 중원, 하원, 상중하, 천인지 이게 응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진궁으로 와서 진궁도 역시 이거는 이제 양둔이죠. 양둔국에 5 했으니까 그 다음에 6, 7, 8, 9, 1, 2. 이 다음 3이죠. 역시 이것도 똑같은 방법이죠. 상원, 중원, 하원, 상원, 중원, 하원, 하원, 중원, 상원 해가지고 춘분 청명 고구니까 춘분 청명 고구에서 3, 4, 5는 상원국이고 9, 1, 2는 중원국이고 6, 5, 8은 하원국이다. 그렇지만 세울 때에 3, 4, 5 양돈국은 첫 번째로 이 개의 수 3이죠. 3에서 세워서 3, 4, 5 해가지고 하면 다시 하요로 와가지고 중요를 빼고 하요로 와가지고 6, 5, 6, 7, 8 다시 내려와서 9, 1, 2 이렇게 정해진다. 역시 똑같은 방법이죠. 상원, 중원, 하원 청명의 상원, 중원, 하원 고구의 상원, 중원, 하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선궁으로도 마찬가지죠. 6 했죠. 그럼 7, 8, 9, 1, 2, 3 이렇게 주어지고 중궁 빼고 건궁으로 와서 이제 여기는 역행되죠. 역행 음둔국이니까 4, 3, 2, 1, 9, 8, 7 여기도 역시 상원, 중원, 하원 상원, 중원, 하원, 상원, 중원, 하원 똑같죠. 소설 상원, 중원, 하원 상원 5국의 5국이다. 이 음둔 소설 여기는 상원 여기니까 상원 5국이다. 음둔 소설 여기는 하원이니까 하원 2국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 다음에 태칠로 가서 태칠도 역시 역행이니까 5, 6, 7, 8, 9, 1, 2 이렇게 해서 국이 주어지고 이게 설명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간팔로 와서 간은 이제 양둔국이니까 순행이죠. 자 8, 9, 1 해가지고 간 8이니까 8, 9, 1 해서 2, 3, 4, 5, 6, 7 그래가지고 1, 8, 9 간 8개에서 8, 9개 하나 둘 셋 해서 8, 9, 1, 2, 3, 4, 5, 6, 7 해가지고 역시 이것도 양둔 우수 상원 9 상원 9국 양둔 우수 하원 3국 자 3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궁으로 가서 2궁도 역시 2궁은 이제 음둔국으로 하지부터 음둔국이니까 역시 2, 3, 2, 9, 1, 2, 3 5 이거 잘못된 거네. 자, 제가 기입을 잘못 해놨네요. 자,
하지는 음둔부터 시작해서 9, 8, 7, 6, 5, 4, 3, 2, 1 이렇게 되죠. 역시 하지는 음둔국이니까 하지에 3이면은 중원 3국, 음둔, 하지, 중원 3국 이 숫자가 이제 주어지다. 3국이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제 기을을 세울 때 음둔국이니까 기을을 세울 때 3은 이제 진국이 되죠. 지를 무를 써가지고 역행을 해서 무, 기, 경신, 임기 이런 식으로 이제 기을을 쓰게 되죠. 그럴 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주 절대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가 팔문이랄지 또는 태을구성, 직부구성이랄지 전봉구성이랄지 이 국을 잘못 세우면은 그 구성들이 다 위치가 틀려버리게 되죠.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이제 자 다시 보죠. 동지절. 이게 감궁에서 배속된 동지절부터 해서 망종 끝일까지는 양둔국이다. 여기 왔죠? 양둔국이다. 양둔이다. 양둔은 이 숫자가 순행한다. 자, 하지절 1부터 해가지고 동지절 전일까지, 동지전일까지 말하자면 대설 끝일까지 해서 음둔국이다. 음둔국이님은 역행한다. 이 숫자도 역행하고 이 배치되는 것들이 전부 다 역행으로 배치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어져요. 구궁로에서 24절기하고 숫자 배열. 이것은 절대적 아주 불가결,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하게 써야 되고 또 여기 24주를 이렇게 나열해서 도표로 그래서 이렇게 배열시켜 놓은 것은 이 부분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 이 절기의 의미를 절대 이렇게 분리해서 또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여기서 인부터 시작해서 진까지는 동방의 기운이고 사부터 시작해서 미까지는 남방의 기운이고 신부터 해서 술까지는 서쪽의 기운이고 해부터 시작해서 축까지는 북쪽의 기운이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동서남북 사계절 춘하추동 입춘 즉 춘하추동 이것을 절대적으로 관계해서 이 후천팔계하고 같이 응용을 해야 된다. 후천팔계의 수는 반드시 익혀야 되고 여기에서 응용하는 것처럼 후천팔계의 순번 그리고 계의 예름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양둔과 음둔의 순행 역행 이런 것들을 같이 응용해서 쭉 익혀 놓으시면은 사주 명리를 할 때나 기문등을 할 때나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니까 잘 익혀 놓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걸 익히지 않으면은 그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이것은 반드시 익혀야 할 부분이다. 특히 이제 도표를 보고 할 수 있어도 머리에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은 암기를 해 놓으시면은 더욱 편리하게 쓸 수 있다. 더 빠르게 또는 정확하게 쓸 수 있다. 도표를 봐도 정확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첫 번째로 후천계의 순번과 계의 배치, 동서남북의 배치, 각 구궁의 배치, 이것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한다. 감궁, 이게 궁의 정북, 정남, 정동해서 감궁을 해갖고 사위방으로 해서 감일, 권위, 진삼, 손사, 중궁오, 건육, 대칠, 간팔, 이구 해가지고 순번의 숫자까지 역행으로도 연습하고 또 여기에는 구궁에는 12개월에 배치되어 있는데 인정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간궁에서 전년 1월과 12월과 이렇게 올해 1월과 다음해 1월과 또는 올해 1월과 전년도 12월과 같이 들어있다. 이것을 이제 익혀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4방 임작의 축간인 간묘월, 진손사, 병호정, 미곤신, 경유신, 술건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작에는
북방왕기요, 간묘월은 동방왕기요, 병호정은 남방왕기요, 경유신은 서방왕기라. 이렇게 그러면서 춘절을 의미하고 간묘월은 춘절의 왕지요, 병호정은 하절의 왕지요, 경유신은 추절의 왕지요, 임자계는 동절의 왕기다. 이렇게 이제 연관돼서 쭉 한 번씩 이렇게 익혀보시고, 또 24절기는 동지부터 시작해서 예언어시 되고, 입춘부터 시작해서 예언어시 되고, 그렇지만 여기에 필요해서 쓰는 거니까 동지부터 예언어시라. 동지소환대한, 입춘 우수경침, 춘분청명고구 입하성암왕종, 하지소서대서, 입주처서 백로, 추분알로 상강, 입동 소설대설. 여기서 마찬가지죠. 동지소환대한, 입춘우수경침, 춘분청명고구 입하성암왕종, 하지소서대서, 입주처서 백로, 추분알로 상강, 입동 소설대설. 이렇게 해서 동지까지요. 그러면 동지 다시 해서 익혀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배속되는데, 숫자가 상원, 중원, 하원으로 배속된다. 여기서는 천인지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또 육효의 효로에서 삼효로에서 일개가 주어지는데 이 원리가 또 들어져 있다. 이 원리는 천인지로 배치되는데 역시 상중하 천인지로 배치되는데 이 개념이 들어있다. 이 개념으로 해서 배치가 되는데 이 후천 8개의 계의 순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5번은 중국이니까 빼고 이래가지고 그 숫자부터 시작해서 양두는 순행하고 음두는 역행하고 그래갖고 상원, 중원, 하원 된다. 여기에서 응용되는 것은 예를 들자면은 양동, 청명, 일국이면은 이제 일국이 된다. 양동, 청명, 중원으로 나와 있다. 이게 완설액을 보면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제 반드시 갑일이나 기일에 해당되는데 갑자, 갑오 또는 기묘, 기유 이렇게 갑길에 해당해서 이렇게 갑자, 갑오, 기묘, 기유로 해당되는 날부터 시작하면은 이 절기에서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 국이 머무는 곳, 날짜가 우리가 이제 숫자가 날짜가 있죠. 생년월일 날짜가 있죠. 그럼 그 생년월일 날짜가 머무는 날짜에 이게 앞에 들어있거나 이 날에 해당되거나 이 날이 앞에 들어있으면은 상원이라 하고 자, 인신사에 갑기일에 갑인, 갑신, 기사, 기해 이게 들어있으면은 이것이 먼저 들어있으면은 이제 생년월일 해가지고 이제 생일이죠. 생일인데 생일 날짜가 이 갑인, 갑신, 기사, 기해 이렇게 일이 들어있거나 이 날에 들어있거나 전에 들어있거나 하면은 이것이 들어있으면은 중원이라 한다. 중원. 자, 갑자, 갑오, 기묘, 기유가 들어있으면은 상원이라 하고, 기사, 기에 갑인, 갑신이 들어있으면 중원이라 하고, 하원은 이게 자, 갑기에 진숙 출무가 들어있다. 갑진, 갑술, 기축, 기미, 기밀이 이렇게 들어있고, 예를 들어 갑술, 갑진 이렇게 들어있어. 만약에 이것이 지나고 이 날짜들이 이제 5일씩 진행되는데 5일이 지나고 그다음에 갑진, 갑술, 기축, 기밀이 와가지고 생일에 해당되거나 생일 전에 와 있다면 이것이 와 있다면 이것을 화원국이라 한다. 하원국이라 한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이건 나중에 이제 포국할 때 이것도 한 번 더 설명드리는데 우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게 한다면은 이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 청명, 양동, 청명 이런 것에 따라서 좌우묘 인신사의 진축출미에서 좌우묘지가 먼저 들거나 생일에 들거나 하면은 상원이고 인신사회가 생일에 들거나 먼저 들어있으면은 중원이라 하고 진축출미가 생일이나 생일 전에 들어있으면은 하원이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사다 그러면 기사일이다. 기사일이 이 청명절, 이게 즉 이 일이 청명절보다 이게 청명절에 예를 들어 생일이 12일이다. 청명 10일이다. 예를 들어 했을 때에 이것이 좌우묘에는 먼저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와 있다. 그러면은 청명 중원이면 여기가 중원이죠. 가운데 그러면 중원 일국이라 한다. 양둔 청명 중원 일국 이렇게 이제 뽑아낸다. 그 이제 포구할 때 또 이거는 다시 한번 하게 되니까 이것만큼 이제 여기만큼 해서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복습이 굉장한 많은 복습이 필요해요. 예, 여기에서 오늘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